워메 워메. 간절한 기도에도 바람은 비켜가지 않은 모양. 난장판이 된 양봉장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답이 없네, 답이 없어. 타풍 매미떼처럼 큰 피해는 아니지만 몇 통이라도 망가진 건 뼈아픈 상황. 아니, 너는 어제 와갖고 일을 했냐 안 했냐? 너 난리 나갖고 벌도 엎어져 불고 벌 다 날라가 불고 너 믿고 뭐 하겠냐? 응? 너도 안 엎어졌을 것인데. 속상한 마음에 아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부터 내는 아버지. 아들 진성 씨 역시 어제 새벽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무척 당황스럽다.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들 진성 씨. 지금까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청년 농사꾼으로서 목표가 생겼다. 그래서 본인 의지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중 하나가 다양한 교육을 찾아 듣는 것. 오늘은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교육이 있다. 이런 자리는 일에서도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이기도 하다. 진성 씨는 학창 시절 때도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꽤나 열심이다. 과학화된 뭐 이렇게 농업 그런 이제 선진 농업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아버지와 제가 이렇게 좀 얻은 정보들을 아버지하고 공유하면서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항상 고민해보고 아버지는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냥 저만 열심히 쫓아다니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농사도 변화해야 한다는 게 진성 씨의 생각. 첨단 기술을 어떻게 가업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교육생들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하는 진성 씨. 서약서 귀농귀촌 2기 교육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아버지에겐 모든 게 서툴러 늘 혼나는 진성 씨지만 지금은 제법 의젓한 모습이다. 그 시각 아들이 없는 양봉장. 왠지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는데 말벌이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때마침 양봉장에 올라온 아버지. 에이, 대추벌은 겁나게 많구만. 여러분 좀 대추벌 좀 지키라 했더니 또 어디 가고 없는 거야. 아들의 행방을 모르는 익재 씨는 오늘 아침 늦잠 잔 것도 모자라 벌통을 지키라고 했더니 그새를 못 참고 게으름을 피우는가 싶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 전쟁이 전쟁. 내 눈에 그거밖에 안 보인다. 아들에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걸까? 아버지 익재 씨 마음을 괴롭히는 건 지금 눈앞에 있는 말벌이 아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아들이다. 아들 진성 씨가 교육을 마치고 돌아왔다. 어디서 오는지 알턱이 없는 아버지는 쓴소리가 어김없이 나간다. 아니 낮에 대추벌 좀 잡으라니까 너는 어디 가갖고요. 벌 다 안 죽이냐요? 어? 요 금방 벌 다 작살 나버려. 한 통도 그냥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벌. 그러면 내년에 농사 짓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 낮에 좀 보라면 좀 보지 어디 가버려. 응? 혼자 그냥 허리 부러지겠어. 아들에게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닌데 이때 간식을 챙겨온 어머니. 대추벌 잠깐 와갖고 벌 조사하면 그냥 싹 없어져 본데 아빠 없을 때 좀 하라니까 금방 순식간에 박살나버려 그냥 안 지키면. 좀처럼 아버지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데 아빠 없을 때 좀 봐줘야지. 그래갖고 너 밥 먹고 살겠냐? 아유 왜 화를 내요? 아니 낮에 선생이가 좀 몇 살이라고 지금 다 큰 애한테 제 할 일이 다 있었겠죠. 왜 할 일이 있어. 낮에 와갖고 좀 보라니까 벌 다 죽이 생겼구만 지금.
물어는 보고 무엇을 화를 물어봐? 내야죠, 그래도. 성질이 급하긴 정말 급해. 진성이 아빠는 너무 급해. 급하나 따나 벌 다 죽어오면 내년에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어? 그 말은 맞는데. 한나절 가면 벌 다 죽어버리는데. 이 일을 누가 하려고 하는데. 아유 참. 나는 늘 불안하고만은 말은 하고 가야지 아빠한테. 아빠 성질 빤히 급한 거 다 알면서. 부자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수정 씨. 에이, 화내지 말고 미숫가루 한 잔 마세요. 시원하게. 이것 때문에 다들 그 농사 짓는 사람들 벌 다 포기하고 하는 거야. 어? 이게 신경 써서 봐도 정신없이 봐야 되는데. 진성 씨는 자신의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아버지가 무서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버지 역시 이 상황이 불편한지 자리를 뜨고 만다. 왜 혼난 거야? 아니 그 뭐냐 교육 갔다 왔는데 어. 말벌이 많이 왔나 봐. 그래갖고 벌들이 많이 죽었나 봐. 벌들이 죽었어? 아빠 좀 화났나 봐. 너는 이 입장에서 말을 해줘야지 아빠한테 갔다 왔다고. 안 그러니까 매일 혼만 나잖아. 엄마가 보는 게 요즘에 보니까 거의 저기 혼나는 거야. 엄한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을 못하는 아들이 답답한 어머니. 주눅 들어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속상하기만 하다. 그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역량에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현대화된 농업을 이렇게 이렇게 더 좀 플러스를 한다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뭐 더 편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차곡차곡 모은 자료로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에 제출할 계획서를 작성 중인데 오늘이 마감일이라 마음이 급한 아들 진성 씨다. 제발 선정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날 오후 하늘이 심상치 않다. 금방이라도 비바람이 몰아칠 것 같은데 태풍이라도 오면 큰일이다. 아버지 익재 씨는 바람에 벌통이 날아갈까 전전긍긍. 궁여지책으로 벽돌을 서너 개씩 올려놓는다. 또한 벌통안 온도가 32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날씨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 혹시나 있을 태풍 피해 때문에 익재 씨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벽돌을 한 잔씩 더 얹어줘야 될란가. 바람을 보고 있자니 좌불 안 석인 익재 씨. 조금 전보다 바람이 더 거세졌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익재 씨는 벽돌이라도 더 챙겨보는데 벽돌 좀 눌러놨는데 있는 거니까 좀 더 눌러보려고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익재 씨가 이렇게 예민한 이유는 과거 태풍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매미 때, 근데 아버지가 키울 때지. 태풍이 다 날라갔지. 2003년 태풍 매미 때처럼 그날이 또다시 재현될까봐 덜컥 겁부터 난다. 잘 지나갔으면 쓰겠는데. 작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처음 맞는 태풍이다 보니 더욱 노심초사인 익재 씨. 아버지라도 살아계시면 의지라도 될 텐데 지금은 익재 씨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날씨가 이런데 아들 녀석은 어째 내다보지도 않는지 벌통이 어떻게 되든 말든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다. 태풍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아버지.
아들에게 고운 소리가 나갈 리 없다. 네, 막 비가 들어와서 난리가 아니야. 진성아! 아이, 뭐냐, 너는? 일하고 있죠. 너는 아버지가 저 태풍 와갖고 지금 난리인데 와갖고 좀 내다보지. 그 내다보도 않고. 천막은 다 날라가게 생겼고. 그래요? 이게 왜 아무 생각이 없냐? 지금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막 태풍하고 지금 그 비관에 해놓은 거 다 날라가게 생겼고 지금 아주 공장은 난리구만은. 한 번씩 와봐야지. 알겠습니다. 뭐 니들 일이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야? 거기에 좀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에 좀 와보고 내다보고. 뭔 일이 뭐 자동으로 다 된지 알아? 칙고 태풍 쏠래기 3일 뒤 목요일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세게 오네 세게.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건 우려됩니다. 수요일 제주도부터 순서가, 비 내리기 시작해 아빠 뭐 저 사장님들 모임 있으니까 꼭 가야 되니까 오늘 가서 좀 둘러봐. 좀 정리할건 좀 하고 벌통 특히 좀 단속 좀 잘하고. 네. 까먹지 말고. 알겠습니다. 간다잉. 네. 하필 지방 출장에 있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는데 진성 씨는 오늘 마감인 계획서부터 처리할 생각이다. 그날 밤 계획서를 제출하고 양봉장으로 향하는 아들 진성 씨. 태풍 걱정에 서둘러 달려왔다. 진성 씨도 어렸을 때 태풍으로 양봉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걸 봤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 태풍이 직접적으로 강타할 것 같진 않은데 간접 영향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 바람도 많이 안 불고 비도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이게 또 새벽 내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저녁에 단도리를 잘 해놔야죠.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아들 진성 씨. 벽돌을 쌓고 또 쌓으며 진성 씨의 걱정스러운 밤이 깊어만 간다. 시간이 흐르자 빗줄기는 더 굵어졌다. 칠흑같이 어둡도록 집에 오지 않는 아들 걱정에 마중 나온 어머니 수정 씨. 비까지 오니 더 신경이 쓰인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들어왔다. 이 시간까지 뭐 하다가 이러고 왔죠. 일하고 왔어? 엄마한테 걱정했잖아, 안 오니까. 저녁은 먹었어? 피곤해 보이는 아들이 안쓰러운 어머니 수정 씨. 양봉장 있는 거 벌통 안 날라가게 벽돌로 좀 그랬어. 눌러놓고 거기 좀 주변 좀 정리 좀 하고 정리 왔어. 좀 하고. 내일 태풍 대비해야 되니까 아빠가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그랬었어. 아이고, 저기 아들 그래도. 이렇게 열심인데 남편은 왜 몰라줄까? 아내는 답답할 노릇이다.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오는 양봉장부터 달려와 보는 아버지 익재 씨. 매 난리가 났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네, 난리가 나버렸네. 어제 허락했더니 무엇을 안 했는가 보네요. 오메. 간절한 기도에도 바람은 비켜가지 않은 모양. 난장판이 된 양봉장을 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밥이 없네. 태풍 매미 때처럼 큰 피해는 아니지만 몇 통이라도 망가진 건 뼈아픈 상황. 다 버려놨네.
애지중지 관리해오던 양봉장이 한순간에 망가진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익재 씨. 그동안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아 한숨만 나온다. 어머니와 아들도 눈 뜨자마자 불이 나게 양봉장으로 왔다.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 놀란 어머니와 아들. 어제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어버린 상황. 엉망이 된 양봉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하는 진성 씨다. 아니, 너는 어제 와갖고 일을 했냐 안 했냐? 난리 나고 벌도 엎어져 불고 벌 다 날라가 불고 너 믿고 못 하겠냐? 응? 너도 안 엎어졌을 것인데. 속상한 마음에 아들을 보자마자 큰 소리부터 내는 아버지. 아들 진성 씨 역시 어제 새벽까지 한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무척 당황스럽다. 할 말은 많지만 아버지의 호통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난리난 양봉장부터 수습해야겠다. 진성이 잘못은 아니구만. 말은 들어봐야지. 그러면 내가 가보기 같이 와서 좀 하든지. 다 큰 애한테 그래도 뭐라 하면 잘 안 되지. 아니 잘못하면 얻어들여야지. 이게 살림살이가 자기들이 뭘 먹고 사는데 지금 살림살이긴 한데 그래도 다 엎어져갖고 난리가 났는데 아침에 진성이도 와보니까. 아마 지 나름대로는 잘 가르친다 잘 가르쳐. 이 아빠하고 싸울 수도 좋고. 응? 아들 진성 씨는 자신 때문에 다투는 부모 사이에서 더욱 심란해지는데 태풍 잘못이지 태풍. 태풍이 여기 적게 와서 그러지 세게 왔으면 이게 살림살이 다 날라가도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진성이가 지혜가 저 없었던 거지 이제. 그러니까 저 아빠가 더 저기를 해줘야지 이제. 여자가 뭐 가르쳐줘. 맨 아들 편만 들고 둘이 잘한다. 아니 뭘 아들 편만 들어요. 얼른 가야 집에. 얼른 가. 뭐하러 왔어 바로. 빨리 가. 보다 못한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화를 더 돋우는 꼴이 됐다. 니들 둘이 알아서 해. 뭘 둘이 알아서 해요. 아휴 진짜. 화만 내면 다 되는 건 아니지. 아들 혼낸 게 뭘 그리 잘못한 일인가. 화를 못 이긴 아버지 익재 씨는 둘이 알아서 하라며 급기야 자리를 뜨고 만다. 아들 역시 설상가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생각이 많아지는데 아버지 눈엔 3년 동안 묵묵히 일해온 아들은 안 보이는 걸까. 생각할수록 서운함이 차오르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저렇게 돼서 좀 뭐 아버지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조금 아들 입장에서도 생각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많이 서운하네요. 진성 씨는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올라온다. 어긋난 이들의 하루는 속절없이 흘러간다. 그날 저녁 익재 씨도 마음 편히 있을 수 없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아내 수정 씨는 그동안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볼 생각이다.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직은 아내 보기가 불편한 남편. 이야기로 들어보고 혼을 내야지. 안 그래요? 아 원래 잘 안 하니까 혼내는 것이지. 아이고 안 그런다니까요. 저 어제 진성이 몇 시에 들어온지 알아요? 몇 시에 들어왔는데? 1시에 들어왔다니까 새벽 1시에. 아 근데 일은 그렇게 엉망으로 해놨어. 에이, 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태풍 잘못이죠 그건. 진성이 잘못이 아니지. 안 그래요. 할 저기는 다 했더라고 진성이가 보니까. 이른 아침부터 양봉장으로 출근한 아들 진성 씨.
서운한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어제 미처 다 하지 못한 정리를 하는 중이다. 그 시각 아침 일찍 서둘러 나간 아들을 위해 토스트를 준비 중인 어머니 수정 씨. 양봉장에 가는 남편 손에 들려보낸다. 일방통행인 자신 때문에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속상해지는 아버지. 아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더 미안해지는데 밥 먹었어? 밥이요? 안 먹고 나왔죠. 밥도 안 먹고 나왔어? 아침에 좀 많이 나 있네. 엄마 뭐 싸주더라요. 가서 먹어라. 투박하게 말을 건넨 익재 씨. 뭐래요? 어제 이후로 처음 마주한 아버지와 아들. 아직까지 어색하기만 한데 비올 것 같네요. 이제 들어가시죠. 그래. 비온다. 들어가. 이제 들어가.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지만 서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은 두 사람이다. 엄마가 뭐 써주더라. 예. 아빠가 너 열심히 아무튼 말을 잊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글씨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아들은 잘 안다. 아버지가 까야 그냥 아버지도 나이를 먹어가니까 아버지가 힘 있을 때 이제 네가 많이 배우라고 하는 거고 아빠가 이제 힘 떨어지고 어눌해지면 너한테 뭐 가르쳐줄 곳이 없잖아.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보는 아버지 익재 씨. 교육 다니느라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화도 나실만 하고 그런데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었어요.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사람 마음 아니던가. 앞으로는 서로 쌓아두는 것 없이 대화로 풀자고 약속하는 두 사람이다.